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바이노미얼 분포, 그다음에 지오메트릭 분포에 대해서 복습을 한 다음에 하이퍼지오메트릭과 포화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노미얼 분포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n번에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각각의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결국에는 바이너리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성공이냐 실패냐 또는 앞면이냐 뒷면이냐 중에서 이제 한 가지의 결과가 나온다면 한 번의 시행에 있어서 두 개의 결과가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나온다. 그거를 우리가 n번을 시행한다는 것이고요. 그 n번을 시행할 때 우리가 이제 아이덴티컬, 그다음에 인디펜던트하게 시행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랜덤 베리어블 y를 이제 성공한 횟수 또는 뭐 앞면이 나온 횟수로 셀 수가 있겠죠. n번을 시행하니까. 그죠? n번이 그러면 이제 앞면이 몇 번, 또 뒷면이 몇 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을 때, 뭐, 그 앞면이 나온 횟수, 뒷면이 나온 횟수를 우리가 다음 같이 랜덤 베리어블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바이노미얼 분포의 값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즉 우리가 이제 랜덤 베리어블 y가 결국 우리가 n번을 시행했을 때 앞면이 나올 횟수인데요. 그게 y번 나올, 즉 앞면이 이제 y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성공할 확률, y번 성공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n-y번 실패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 성공하다가 다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합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조합이, 컨비네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얘를 우리가 y는 0부터 n까지 우리를 다 더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n번 던졌을 때 앞면이 0번 나올 확률 더하기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더하기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 더하기 앞면이 n번 나올 확률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되는 게 우리가 바이노미얼 세럼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이노미얼 세럼은 이제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이노미얼 세럼은 이제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배웠을 뭐 전개 같은 거 제곱하면은 어떻게 계수가 돼서 전개가 되는지 상승하면 어떤 또 계수가 어떻게 돼서 전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바이노미얼 분포의 이제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하 분포 굉장히 좀 재밌는 성질을 갖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죠? 자, 기하 분포라는 것은 우리가 딱 정해진 횟수만큼 시행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이노미얼 분포는 우리가 픽스 넘버를 시행하는데, 자, 기하 분포는 우리가 딱 정해진 횟수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언제까지 시행한다? 딱 한 번 성공할 때까지 시행한다. 그래서 한 번 성공하고 y-3번 실패하면 우리가 y번 시행한 거겠죠.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합이라는 게 없죠, 여기서는. 자,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이노미얼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하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기하 분포 또는 실패하다가 성공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기하 분포는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겠죠. 실패하다가 성공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합이 이제 사실은 없는 거죠. 조합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하 분포의 이제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평균과 분산이 왜 그렇게 되는지, 뭐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실 때 사실은 각종 분포들의 이런 형태, PMF 형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기하 분포구나. 그다음에 얘는 우리가 이제 반영의 분포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다음에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공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딱 식을 봤을 때, 얘가 딱 기하 분포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해서 기하 분포의 성질을 유도해서 좀 더 식을 전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외워놓으면은 사실은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CDF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CDF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누적된 값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F에 이제 X라고 하면은 앞에서는 여러분, 앞에서 P의 X라고 우리가 많이 썼죠. 얘는 뭐였나요? 랜덤 베리어블 X가 딱 값 X를 가질 확률. 즉, 만약에 뭐 0.1이라고 하면은 랜덤 베리어블 X가 딱 0.1일 확률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F라고 쓰면 뭐예요? F. 누적이죠, 누적. 이렇게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 X까지, 예를 들어서 F 0.1이라고 하면 랜덤 베리어블이 이제 0.1 이하일 확률에 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CDF가 이제 뭔지 한번 살펴봤었고, 그걸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이런 기하 분포가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그죠?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라는 거는 자, 현재 이제 자, A 시간까지 작동된 게 있는데 그게 A 플러스 B 시간까지 또 작동할 확률이라 우리가 처음 이제 사서 그 처음 산 제품이 B 시간만큼 작동할 확률이다. 즉 이미 A 시간만큼 작동했는데 거기서 더 B 시간 작동할 확률과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 사서 B 시간만큼 작동할 확률이 지금 똑같다라는 게 메모리리스 프로퍼티입니다. 즉 과거의 정보가 마치 까먹은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기하 분포를 우리가 살펴봤었고, 자 여기서는 이제 하이퍼 지오메트리 이제 공문으로 번역한다면 뭐 초기하 평균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바이오멜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지 N, 그러니까 대문자 N개만큼의 이제 물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거기서 라지 N만큼의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 게 R개, 그다음에 그 검은 게 N-R개만큼 있다는 겁니다. 검은 게.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자, Y라는 거는 자, 여기서 우리가 N개의 샘플을 뽑는데 그 N개의 샘플에서 빨간 게 있는 개수라는 거죠. 즉, 우리가 라지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라지 N개 중에서 이제 빨간색이 R개, 그 다음에 검은색이 N-R개 있는데 이 라지 N개 중에서 우리가 샘플 N개를 보는 거예요. 샘플 N개. 이 라지 N에서 샘플 스몰 N개를 뽑을 겁니다.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뽑겠죠. 그 중에서 빨간색이 있는 개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Y는. 아시겠죠? 그런 초기하 분포, 하이퍼지오메트릭의 이제 PMF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라지 N개 중에서 N개를 뽑지 않습니까? 라지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데, 그죠? 라지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데, 자, 우리가 빨간색이 Y개 뽑혀야 된다고 했습니다. 빨간색 Y개 뽑힙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남은 거, N-Y개만큼은 검은 거에서 뽑혀야겠죠. 지금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제도 한번 이 하이퍼지오메트리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이 PMF를 유도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사실. 그죠? 자, N개 중에서, 라지 N개 중에서 스몰 N개를 뽑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몰 N개 중에서 결국에는 빨간색이 Y개만큼 있어야 되니까 빨간색 중에서, 빨간색 R개 중에서 Y개 뽑고 남은 거 중에서, 남은 거 N-R개 중에서 N-Y개 뽑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명의 이제 박사 엔지니어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10명을 랜덤하게 뽑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명 중에서 이제 그 20명의 박사 엔지니어가 있으면 이렇게 A1부터 A2까지 이렇게 A20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A1, 2, 3, 4, 5가 가장 뭐 성적이 좋은 베스트 엔지니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20명 중에서 10명만 랜덤하게 뽑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5명이, 이 훌륭하신 5분이 그 10명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을 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딱 이 하이퍼지오메트릭이죠. 전체는 20명입니다. 그래서 라지에는 2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0명을 랜덤하게 뽑습니다. 즉, n개의 샘플, 스몰 n개의 샘플, n은 1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 공이 이제 있는 개수를 여기 랜덤 베리어블 y로 잡았죠. 여기서는 우리가 상위 훌륭하신 그 성적이 가장 좋은 5분을 우리가 5분이 선정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r을 우리가 5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 5명이 빨간 공이 되는 거죠. 빨간 위에서의 예시에서. 자, 이런 하이퍼지오메트릭, 자, 우리가 그동안 분포들 보면서 특정한 분포 하나 배우고 나면 그동안 뭐 했나요? 평균 배우고 분산 배웠죠. 그죠? 이 하이퍼지오메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이퍼지오메트릭도 한번 살펴보면은 하이퍼지오메트릭 같은 경우는 평균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n분의 r 얘를 우리가 한번 p라고 할게요. 결국에 우리가 전체 n개가 있는 거고 전체는 그죠? 전체 n개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빨간색이 r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그러면 이제 이 n분의 r을 우리가 만약에 p로 치환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n분의 r을 p로 치환한다. 그러면 n분의 n-r은 q로 치환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하면 1이 되니까 얘는 1-p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은 자, 여러분 하이퍼시메트릭의 평균은 이제 얘가 p로 됐으니까 평균은 np입니다.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분산. 자, 얘가 p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q 또는 1-p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n 있고 그게 여기에 써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n이 크다는 말은 자, 여기서 만약에 n이 크게 되면은 자, 여기에 분산이죠. n이 크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n이 크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몰 베리언스를 결국에는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라지 n이 즉 라지 n이 굉장히 이제 크다는 말은 라지 n이 굉장히 크다는 말은 얘가 이제 1로 가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분산은 npq가 결국 되게 되겠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그 말은 n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이퍼지오메트릭은 결국에 뭐랑 비슷해진다? 바이노미얼 분포와 유사해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말이 여기 나와 있는 말이 좀 이해는 좀 되실 것 같습니다. 하이퍼지오메트릭의 이제 분포는 결국에 바이노미얼 분포랑 유사하다. 즉 바이노미얼 분포로 수렴한다. 현재 그 라지 n이 굉장히 커질 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기화 분포까지 봤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이제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